요즘 우리는 동사 앤드 동사 아닌 동사 같은 준동사와 친해지고 있는 중이죠. 투부는 이미 만나봤고 분사는 곧 할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투부 친구인 동명사를 만나볼 거예요. 얘는 그나마 이름이 좀 직관적인 편이에요.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말. 동사를 명사처럼 쓰고 싶어서 동사를 약간 변형해서 동사의 기억은 어느 정도 유지한 채 명사처럼 쓴다는 말이겠죠? 직관적인 이름이라도 정이 안 가서 우리끼리는 동명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사실 준동사인 투부가 명사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 왜 명사일을 하는 준동사가 또 필요한 걸까요? 투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동명이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동명이 역시 준동사죠. 준동사인 투부가 그랬듯 동명이도 필요하다면 자기만의 주어와 목적어를 가질 거예요. 동사일 때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을 테니까요. 투부는 명사일 뿐 아니라 형용사, 부사일도 했었죠. 그런데 동명이는 명사일만 합니다. 투부는 투 때문에 명사일을 하더라도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오지 못했지만 명사일을 하는 동명이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동명이는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만들어요. 사실 ing 하면 뭐뭐 하는 중이란 의미가 먼저 떠오르죠. 그건 나 일하는 중이야, I'm working처럼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구조를 말할 때 쓰는 동사의 변형 형태도 ing를 붙여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동명이는 뭐뭐 하는 중에 쓰이는 아직 이름을 모르는 얘랑은 다른 존재예요. 동명이나 얘나 똑같이 동사의 원래 형태에 ing를 붙여 만들다 보니 생긴 게 똑같을 뿐이지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동명이와 똑같이 생긴 이 준동사 헷갈리니까 편말 말고 모자를 씌워볼게요. 얘도 동사인데 동사 아닌 동사 같은 준동사고 이름은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고 나중에 할 건데 굳이 이름을 소개하는 이유는 동명이는 동사의 원래 형태에 ing를 붙이면 끝이니까 만드는 건 아주 쉬워요. 그런데 가끔씩 그게 아닌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사전을 찾아봐도 대부분의 영어 사전은 동명이의 형태를 알려주진 않아요. 대신 현재 분사 형태, 얘는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동명의 형태가 긴가민가 하다 헷갈린다 싶으면 사전에서 얘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동명이랑 생긴 건 똑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동명이를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러 갈까요? 동명이는 동사를 명사처럼 쓰고 싶어서 만든 거니까 명사일을 해요. 그 말은 주어 자리에 동명이가 올 수 있다는 말이겠죠. 여기는 주어 자리고 주어 자리에 명사가 올 수 있으니 명사일을 하는 동명이도 올 수 있어요. 공부하다 스터디를 동명이 스터딩으로 바꿔서 명사처럼 써볼게요.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됐죠? 동명이는 명사일을 하지만 동사할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주어와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목적어 잉글리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됐죠? 여기서 동명의 주어는 누굴까요? 이 문장을 읽고 있는 불특정 다수, 즉 일반인이기 때문에 굳이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어 자리에 명사일을 하는 투부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영어 사람들은 주어 자리에선 동명이를 더 선호한다고 해요. 동명이가 더 짧아서 그렇다는데 사실 스펠링 개수 차이는 거의 없는데 동명이를 더 짧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투부는 to를 띄어서 쓰니까 어쨌든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동명이는 ing를 붙여 만드니까 한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영어 사람들이 동명이를 더 짧다고 생각하나 봐요. 주어 자리에 투부를 써도 되지만 동명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둘게요. 명사는 보어 자리 그리고 전치사 뒤에도 올 수 있으니까 명사일을 하는 동명이도 올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주어 my favorite thing이 무엇인지 보충 설명을 해주는 보어 자리예요. 여기에 명사가 올 수 있으니까 동명이를 넣을 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먹는 거라서 먹다 eat을 먹는 거 eating으로 동명이로 만든 다음에 보어 자리에 넣었어요. 이 문장에서 I can say this는 나는 이걸 말할 수 없어 란 뜻이에요. can, can't는 미래에서 만나요. 여기서 without은 뭐뭐 없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예요. 아까 동명이는 전치사 뒤인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웃다, 랩으로 만든 동명이 랩핑을 전치사 뒤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afraid는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I'm afraid는 나는 두려운이다, 나는 두렵다는 거죠. 뭐가 두려운지 그 대상을 써주려면 그 대상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전치사가 필요해요. 그게 전치사가 하는 일이었죠. 자, 형용사 afraid는 전치사 of를 사용해서 두려운 대상을 말할 거예요. afraid of는 자주 쓰이니까 하나의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머릿속에 저장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힘을 쓰면 나는 그가 두렵다는 거죠. 전치사 뒤에 동명이도 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동명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동명이를 넣을 거냐면 일타라는 뜻의 동사 루즈로 만든 루징을 넣을 거예요. 루즈는 원래 형태에서 이를 빼고 ing를 붙여 동명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잃는 것이 두렵다라는 문장을 만들었는데 동명이는 필요하다면 자기만의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잃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명이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 나랑 똑같은 사람이죠. 내가 그를 잃는 거니까. 그래서 동명이의 주어는 문장에 이미 있으니까 따로 쓰지는 않았어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올 수 있으니까 동명이도 당연히 올 수 있겠죠.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오면 상관이 없는데 동사를 명사처럼 만든 준동사를 넣고 싶다면 동사는 고민이 될 거예요. 투부를 쓸지 동명이를 쓸지. 동사는 고민 끝에 느낌을 따르기로 했어요. 투부에는 미래, 앞으로 이런 느낌이 있었죠. 동명이도 자기만의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동명이는 뭐뭐 하는 중이다 할 때 쓰려고 만든 얘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죠. 무언가를 하는 중이라는 건 이전에 이미 시작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진행 중일 수 있을 테니까요. 현재 분사와 똑같이 생긴 동명이는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미 시작된 이전에 일어난 일 이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동사가 목적으로 투부랑 동명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느낌대로 가기로 했었죠. 그 말은 동사가 투부와 느낌이 어울리면 투부를 선택하고 동명이와 느낌이 맞으면 동명이를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무언가를 갖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 want는 투부랑 잘 어울린다고 했었어요. 무언가를 그만두고 멈추는 건 무엇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 좀 그만해 라고 할 때 stop talk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stop은 동명이가 어울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stop 뒤에 투부가 오는 건 왜 때문일까요? 투부는 앞으로의 느낌이 있죠. 나는 얘기하는 것을 멈춘 게 아니고요. 얘기를 하려고 멈춘 거예요. 멈춘 이유에 대한 부차적인 정보를 투부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투부가 스탑의 목적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부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부사 자리에 온 거죠. 투부는 부사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무언가를 그만두고 중단하는 건 이미 일어난 일이어야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동사 스탑은 목적어로 동명이랑 더 잘 어울리지 투부랑 어울리지 않아요. 동사 stop과 동명이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예문인데 동명이가 오면 담배 피우는 것을 멈췄다, 그만뒀다고 투부가 오면 담배를 피우려고 멈췄다가 되겠죠? 그런데 투부와 동명이가 이런 느낌을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투부는 미래적으로 해석하고 동명이는 무조건 이전의 일처럼 해석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투부를 쓰던 동명이를 쓰던 의미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like처럼 어떤 단어들은 느낌적인 느낌 신경 안 쓰고 동명이든 투부든 상관없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무조건 투부는 항상 미래고 무조건 동명이는 항상 이전의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말고 단지 동명이와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고 투부와 잘 어울리는 단어가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동명이와 투부가 가진 느낌 때문이니까 어떤 단어가 동명이와 어울린다면 혹은 투부와 어울린다면 그 단어의 뜻이 뭐길래 그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렇게 되면 동명이와 잘 어울리는 단어를 투부와 잘 어울리는 단어를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동명이도 잊지 못했죠? 동사였을 때의 기억. 동명이의 주어는요 역시 필요하지 않으면 써주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알 때, 예를 들어 문장에 이미 동명이의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존재할 때 혹은 말하지 않아도 알 때, 또 말할 필요도 없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는 쓰지 않겠죠. 근데 필요하다면 써줘야 하니까 동명이의 주어를 만드는 법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동명이의 주어는 소유 형태로 나타냅니다. My leaving은 나의 떠남, 내가 떠나는 것. His leaving은 그의 떠남, 그가 떠나는 것. Sarah's leaving은 세라의 떠남, 세라가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동명이가 쓰인 문장 몇 개를 살펴보고 동명이와 친해지는 건 마무리할게요. admit은 인정하다, 시인하다, 자백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admitted는 과거형이고요. 그녀는 인정했어요. 뭘 인정했죠? make는 만들다라는 뜻이죠. make a mistake라고 하면 실수를 만들다, 실수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워낙 자주 세트로 쓰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make a mistake라고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She made a mistake라고 하면 그녀는 실수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make a mistake에서 make를 동사가 아니라 명사처럼 쓰고 싶잖아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투부로 만들거나 동명이로 만들거나. 그런데 우리는 명사처럼 써서 어드밋의 목적어 자리에 넣을 거잖아요. 그럼 어드밋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가진 뜻이 누구랑 더 잘 어울리니? 보통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고 그 일에 대해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명이랑 느낌이 더 잘 맞죠? 그래서 이땐 동명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녀는 실수한 것을 시인했다, 인정했다.
자, enjoy는 즐기다라는 뜻의 동사죠. 문법책에서 보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빠밤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나오는 동사예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즐길 순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이전에 한 번은 해봤으니까 즐긴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enjoy는 이전의 느낌이 있는 동명이랑 잘 어울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go to the cinema를 going to the cinema 동명의로 만든 다음에 enjoy의 목적어 자리에 넣어준 겁니다. You miss living in London을 물어보는 문장으로 바꾼 문장이죠. Do you miss는 너는 그립니? 라는 말이죠. 그리워한다는 것도 이전에 뭔가 경험을 했거나 만났기 때문에 그리운 거잖아요. 그럼 동명이랑 느낌이 더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live in London을 living in London으로 동사 live를 동명의로 만들어서 miss의 목적어 자리에 넣어준 거예요. 런던에서 사는 것이 그립니? 동명의가 가진 느낌을 살리면 너 런던에서 살았던 게 그리워? forget은 forget 있다의 과거형이죠. 이렇게 to부를 쓰면 그 영화를 보기로 한 걸 잊었다, 까먹었다는 뜻이죠. to부가 앞으로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forget이랑 같이 쓰이면 앞으로 뭐뭐 하는 걸 잊는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동명의를 쓰면 그 영화를 본 걸 잊었다, 까먹었다 라는 뜻이 돼요. 동명의는 이전의 일이란 느낌이 있기 때문에 forget이랑 같이 쓰이면 뭐뭐 했던 걸 잊는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remember를 볼까요? remember는 기억하다라는 뜻의 동사죠. 동명의를 쓴 건 그것을 샀던 걸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고 to부를 쓴 건 그것을 사야 한다는 걸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느낌을 알면 조금 더 쉽게 구분이 가능하겠죠? 혼자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챕터를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럴 때 느낌을 생각해 주세요. 물론 이게 100%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 느낌 때문에 to부랑 혹은 동명이랑 더 잘 어울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역시 여러분이 만나는 문장에서 to부나 동명의가 있다면 그때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왜 얘가 to부랑 놀고 있지? 얘는 왜 동명이랑 놀고 있지? 이러면서 to부와 동명이랑 친해지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다? to부도 동명의도 동사를 동사가 아닌 다른 걸로 쓰고 싶어서 만들었지만 동사일 때 기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준동사 중에서 얘네만 살펴보면 준동사랑도 얼추 친해지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